1902년 1월 미국 최초의 이민자 121명 가운데 102명이 호놀룰루에 도착합니다. 그 후 약 7,000명의 한인이 하와이로 이주했고 이주한 대부분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에 흩어져 있던 30여 개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향했고 그것은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한 일터가 되었죠. 하와이 애국단원의 흔적을 찾기 위한 첫 여정도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와이로 향하는 배 안에서 이민자들은 그들의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적어야 했습니다. 오늘 만난 이덕희 소장은 그 명단을 일일이 살펴 모두 7,415명의 한인 이민자 명단을 작성한 연구자입니다. 그 선생님 정리하신 그 명단, 네. 그 이민자 명단하고 네. 그 기록이 혹시 남아있지 않겠는가? 뭐 우리 임성호 선생이나 현명 선생은 알려져 있는 거고 그 외에 6분. 네. 김기순 씨는 36세에 1905년에 예, 오셨네요. 네, 그분이 네, 연세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성옥. 김성옥. 네. 김성옥 씨가 여기 한 분은 36세인데 네. 결혼을 하신 분인데 이제 1904년에 오셨고요. 그다음에 김혜준 씨. 네, 김예준 씨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명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기는 오셨습니다. 명단 중엔 동명이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준. 결혼을 했는데 혼자 와요. 다행히 성별과 나이 등 함께 기록된 정보가 있어서 오차의 범위를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86도 하세요. 그리고 마주한 반가운 이름들, 하와이 애국단원의 이민자 기록입니다. 애국단이라는 거는 1935년, 40년경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게 호놀룰루 시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와히와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때는 그게 시골이었죠. 이 섬의 시골이었는데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이 합쳤다고 그러는데 호놀룰루 시내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던 신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명단 그 이상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얻었죠. 그건 와이아와, 하와이 애국단원이 살았다는 바로 그 마을입니다. 큰 올리브 나무가 있어 올리브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리. 이곳은 1907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와이아와에 도착해 가장 처음 교회를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고 자란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온 사람에게 외로움을 돌고 살 길을 찾기 위한 모임은 예나 지금이나 절실한 것입니다. 한인 이민 첫 10년 동안 하와이 곳곳에 세워진 예배당만 39곳.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글과 영어를 배우고 타향살이의 고단함을 나눴습니다. 세월과 함께 희미해지는 옛일, 그 자취를 밝히는 일을 어떤 사람은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김창환 원로 목사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아주 예, 항상 반갑습니다. 이순재입니다. 예, 목사님 고용 많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아주 정말 반갑습니다. 김창환 목사는 지난 1968년 우리말 예배가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이곳에 처음 부임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오랜 역사를 아는 유일한 분이죠. 사탕수수 농장에 지금 이건 34년도 생일 해네요. 네. 지금 이 34년생이거든요. 네. 34년생이세요? 예, 예. 저도 34년생. 그러세요? 네. 여기 두 사람만큼 나이 들어 교회의 긴 역사를 대신 말해주고 있는 오랜 사진과 문서들. 김창환 목사가 그동안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직접 모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에 두 번째 단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안을 보시면은 더 옛날 사람들이 적혀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 생명록, 교인의 생년월일과 사망기록, 그리고 가계도까지 관련된 정보를 꼼꼼하게 적은 자료집입니다. 한인 이민 1세대들의 삶과 죽음의 기록. 이게 다 옛날 기법이네요. 장자,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아래 짜짜 아래. 예. 아래. 여기에 우리가 찾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현도명 씨. 계시군요. 예. 아, 여기 김경욱 선생님. 네, 김경욱 기시죠. 예. 현도명, 임성우, 김경옥, 김기순, 그리고 김혜준. 이들의 활동을 당시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애국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희생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도우셨을 겁니다. 하와이 애국단에 대한 기억 대신에 김창환 목사가 꺼내던 건 독립공채. 그 100불짜리도 있었고 500불짜리도 있었고 1000불짜리도 있었어요. 예. 그럼 상당히 큰 돈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말하면 몇백만 불 그렇죠. 되는 거죠. 아이고야. 아마 3.1절 나고 바로네요. 바로 이제 임시정부에 자금이 필요할 때 쪼갤 것도 없는 살림이지만 따로 떼어 모아야 했던 돈.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발견됩니다. 온 가족이 이사를 간 후 지금은 비어있는 집. 이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상자 이 가족은 무엇을 두고 간 걸까요? 이거 메리 천 그분의 파일 박스예요. 며느리가 이 집을 팔고 얼마 전에 이사 갈 때 이걸 그냥 버리고 갔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가 보면은 쓰레기처럼 다 쌓여 있어. 그래 그 쓰레기 같은 데서 뒤져가지고 그 지금 교회에 진열해 놓고 한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두고 간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들로 가득합니다. 아이고 별의별 것이 다 있네. 대한독립의연금을 제1차로 낸 그 영수증이에요. 이거는 10원, 25전. 10원이면은 그 당시에 사탕수수 농장의 월급이 한 달에 15불. 이 여자분의 월급의 반 이상 돼. 대한 독립의연금 증서. 고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의 모든 품삯을 이 마을 사람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돈도 많이 내셨어. 이 할머니 뭐 잡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돈 이렇게 다 내고 말이야. 할머니가 남기고 간 흔적은 그래서 독립을 위한 간절한 마음인 동시에 그 시기 한인들의 고된 세월입니다.
놀랍게도 그 많던 사탕수수 농장을 지금의 하와이에서는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한인들의 일터도 세탁소로, 목공소로, 수리점으로 하나둘 바뀌어 갔습니다. 사실 여기 전부가 이 사탕수수 밭이었는데 아마 요즘에 이제 지형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니까 이건 아마 기념으로 조금 남겨놓은 것 같은데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야, 이게 이렇게 굵고 키도 엄청나게 크네. 아이고. 눈찔를래. 아이고, 정말 강하고 억세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삶터가 변하고 일터가 변해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일만은 멈추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오래된 사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누아누 추모 공원. 초기 이민 한인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와이아와 마을의 한인 1세대들도 대부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와이 애국단원들의 묘지도 여기에 있을 거라는 소식에 낯익은 이름들을 찾아봅니다. 여기가 현도명 선생님. 현도명. 하와이 애국단원 중 임성호 선생과 함께 건국 훈장을 받은 미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현도명 선생의 묘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한 분의 반가운 이름을 발견합니다. 김혜준이라고 우리 한글 쓰셨네. 여기는 요준 이렇게 돼 있는데 1981년생이구만. 도착하신 게 1904년이니까 이때 23세였다. 그러면 1904에서 23세를 빼면 81년 맞네. 이게 영어 수때는 좀 이상하지만 그 김혜준 선생이 맞네. 이름뿐이던 하와이 애국단원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글쎄 7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70년도 뭐 우리 항상 젊었을 때니까 그 전에 와표했으면 찾아뵐 수도 있었겠지. 김혜준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무관심으로 흘려버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작은 꽃 한 송이 놓기까지 왜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묘지를 다녀온 후 이렇다 할 흔적을 찾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오늘 기쁜 소식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예, 예. 그 하와이 애국단의 네네. 김예준 선생, 김예준 선생님. 예, 예, 예준 예. 선생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유, 그러십니까? 예, 예. 김창원 원로 목사에게서 김예준 선생의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김영호 씨.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왠지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Thank you. Okay, very, very much. Thank you for your time. Oh, my pleasure, my pleasure. I'm the first son of Kim Ye-jun. 한국 독립당 하와이 지부 간부였던 임성우 현도명 선생은 당시 올리브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김혜준 선생도 마찬가지였죠. 5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한국에서 찾아오다니 아들은 오래전 사진을 찾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애써 떠올려 봅니다. Oh, over here, here. Where? Right here. And that little boy is me. Oh, Oh, a long time ago. That's many, many years. So your dad is smiling? Oh, I guess so. Yeah, I guess he is smiling. One very few times. My dad don't smile, and he's not. You don't talk back to him. You know, you're from the old country. You know. 아버지는 엄격하고 인색하고 냉정했답니다. 김영호 씨가 어리둥절했던 건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임시정부를 도운 하와이 애국단원이라고 합니다. It did surprise me because I told my daughter, my father was a Korean patriot. I said, can you believe that? You know? 곧바로 아버지의 물건을 살펴봤지만 독립운동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I thought it was something out of it's like out of a movie. So I went to look for all my slides. I just took slides before. So I looked through 5 boxes, nothing.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That's why I went to the bank. I went to the bank, I finally opened up, I got my birth certificate and I wrote down exactly what I saw and that's what I got. According to the birth certificate, when I was born, it showed that he was working as a laundryman, like I say, in a military base. 김영호 씨의 어린 시절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미군 부대에서 쏟아져 나온 군복에 파묻혀 살았죠. 세탁업으로 버는 돈은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I could never believe my father, he's so tight with money, you know, he's so stingy, you know, that he would actually shovel money to Korea. And this morning when I left, I said, Mom, I got to go to church because I'm going to talk to the people from Korea. I'll tell you all that, I'll give her details when I come home. Because I sit down and I'll talk to her, you see. 전 또다시 와이아와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특별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인데.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서 오셨네요. 예. 이 사람이 김예준 선생.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와이아와 독립운동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한인 2세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화인데 오히려 제가 특별한 손님이 된 순간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에서 이제야 찾아온 손님을 그들은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I am fine, and you? 제가 이 나이가 우리
데비드 김 목사님과 같습니다. 84입니다. 그래서 좀 실례드립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 현재 추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88살입니다. 오케이, 굿. My April 10th, 19, I don't remember, 1990. I'm 1925. Oh, I'm his sister, younger sister, now younger sister. She's a youngest baby. I was born in June 1933. I'm now 8. 누님이시네. Wonder. Oh, I'm 1 year older than older. Yeah. you. You better listen to me. Older sister. I was born April 26, 1932. 86 years old. 2 years older than us. May 4, 1927, so I'm 91 years old. 그러시군요. 그걸 지난번에 물어보셨고요. 누님은 April 11, 1932 in Talma. 뭐 다들 정말 정정하시고 건강하십니다. Oh, I'm the young.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다 같이 그 교회 바로 앞에 건물들에 같이 살았었어요. You folks all live together around there, you know, across the street, Olive Avenue, yeah? So you are all neighbors to each other, yeah? 한인 2세들에게 교회는 학교이자 놀이터였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는 조국의 소식을 나누는 상방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아이들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여기 처음 오셔가지고 어떤 생활들을 하셨는지 또 그 당시 자녀들로서 아들과 딸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그런 모습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l the men were sitting under the tree and discussing politics or whatever. I mean, if you were looking for your father, all you had to do was go to the church under the tree. All of the men would be sitting. Used to have fist fights there. I'm sure they must have been drinking soju or what. 전영희 씨가 처음 부모님에 관한 말문을 엽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박신혜 선생. 애국 부인회 대표이기도 했던 박신혜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지원했습니다. She was also help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llect money. I know she was collecting money and arranging to send it back to Mr. Kim Gu, who was in Shanghai at that time. And I think there were several people in Hawaii who were carriers who were taking money back to Korea. 그리고 한인 2세들은 와이아와 하와이 애국단원들인 그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Very active. All of the Koreans were very active at that time. I'm very proud of them. Yeah, I'm very proud of the fact that there were 8 people from Olive Church. So it wouldn't surprise me if Mr. Kim was involved with the independence and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I understand that he was a big person. He handled all the money and everything else.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김영호 씨가 문득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I know my father always had a lot of money, and he used to always have the money in the Good to mattress. hear that. In the mattress. He used to always keep the money in the mattress. He talks with his old friend. He walks around and he leaves and he meet the guys and he come back. You see, and he used to always put money there, so we couldn't touch his. Nobody made his bed. He made his own bed. All the money I see, I never got nothing. I had to work for my money. After you told me that, then I could understand why he always had so much money. And why his bed was all under the mattress. 김혜준 선생의 역할은 무사히 임시정부에 전달되기 전까지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재미 교민단체 주간 신문이던 국민보에서도 하와이 애국단의 활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김혜준 선생의 이름과 그가 임시정부를 위해 한 일, 그렇게 모인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 드러난 하와이 애국단의 흔적입니다. 하와이 애국단의 임성우 선생이 임시정부에 보낸 돈은 모두 $1,000. 이 돈은 김구 선생이 간절히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을 위해 쓰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로히토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선생의 의거,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그것입니다. 일본 전성 기념식장을 향해 던진 윤봉길 의사의 폭탄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와이 애국단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역사. 김혜준 선생은 왜 아들에게 조금의 내색도 비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During those days, it was very secret. It was very touchy. You couldn't say, I'm sending money to Korea. Nobody talks about money. You couldn't say that. Yeah. So it was very difficult. 한국 사회가 대립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네요. 와이하와이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당시 하와이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을 지지하는 동지회, 그리고 박용만의 독립운동 노선을 지지하는 국민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죠. 두 단체의 대립은 심각했습니다. 독립운동을 감시하던 한국인 밀정에 의해 일본 외무성에 보고될 정도였죠. They had different kinds of group, the Dongjihoi and Kungmihue, and they always was fighting against each other. Syngman Rhee made a division,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Hawaii, and because he wanted to control, and he couldn't control completely because Waiawa was one place that was giving him trouble, and that caused the division. 모두 국민의 소속이던 와이하와의 사람들, 저항할 수 없는 역사의 파도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은 조금씩 잊히게 됩니다. 하와이 애국단원이며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현동영 선생의 막내딸 현월영 씨. My father, Hyun Num-young, and this is me, that cutie. 그녀의 아버지는 일제 폐망 4년 전인 1941년까지 독립자금을 냈습니다. My mom said that he used to give a lot of money. And sometimes, you know, she said she would get annoyed because she said, you got to think about the family too. I think the Koreans here always felt the need to support Korea, the whatever government they felt. I know they would send money.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조국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He knew he was never going to go back. Whoever supported, I think, should be recognized, regardless of little. At least somebody knows about it, you know. So that's important. It's still, he's not forgotten. 평생 독립운동을 도왔던 와이하와의 사람들, 그들은 왜 조국에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이 사실은 하와이 애국단의 이야기가 지금에서야 조명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자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하와이지만 그 역사는 반쪽짜리입니다. 나머지 반쪽이 묻히고 잊힌 이유, 이제 그 답을 들을 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80제 1931년 양띠. 32년생이시고요. 예. 제가 34년생이니까 3살 아래입니다. 이제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사에 정통한 하와이대 최영호 명예교수. 반쪽짜리 독립운동사를 역사학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몇 분은 이제 국가에서 서운 받으셔가지고 그 업적이 인정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첫째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이후부터 하와이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철저한 감수를 했습니다. 스파이를 동원하고 그리고 일본 여기에 영사관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 상하이 임시정부의 자금을 대던 한인들의 행적. 그들이 속한 단체의 계보까지도 일제의 감시 대상이었던 오목한 시절. 하와이 애국단이었던 임성호 선생도 예외는 아니어서 더욱 몸을 감출 수밖에 없었죠. 미국 워싱턴 하와이 애국단이 잊힌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종 문제력에 가장 내가 그 당시에 가슴 아픈 게 여기 옛날에 사탕 농장 노무자로 온 사람들이 해방이 됐으니까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자기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대요. 예. 이제 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못 갔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영사관들이 여권과 비자를 주지를 안 했었고. 하와이 이민 1세 절반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노 교수는 어렵게 고백합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가장 공력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승만 이상 없어요. 근데 이승만으로서는 또 그 사람은 약점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회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집니다. 국민회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고국 방문은 허락되지 않았죠. 초대 정부가 하와이 한인들의 절반을 외면한 이유를 최영호 교수는 어렵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승부구역에 왔다는 사는 곳이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몇 번 물었다고. 몇 번 물었고 그런 거 안 했다. 그리고 자기는 여권 안 주고 그런 적 없다. 쭉 부인했다고. 마지막에 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국민의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 이유가 그때 샌프란시스코 총사가 나가 있는 그 사람이 여기서 이승만 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대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비자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노여움을 자기가 올 텐데 그걸 견딜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노선이 달랐던 박용만 선생과의 주도권 다툼, 하와이 독립운동사의 상처가 되고만 두 사람의 반목이 최영호 교수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박용만으로 생각으로는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무장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승만의 주장은 우리가 독립을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 외교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독립운동 방법에 대한 차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죽이겠다고 싸우고 그 싸움을 했지만은도 사실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갈등되고 갈라져서 우리가 이제 힘을 분산시키고 역량을 분산시키는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사실 이 하와이에서도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반이승만 쪽 인사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 교수의 고백이 내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의 고백은 서로 반목하는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의 아픈 역사가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때와 다른가요? 김용호 씨가 아버지 김혜준 선생이 묻힌 묘역을 찾았습니다. 잊고 산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묘지는 도무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한참을 헤매던 끝에 오! There you are,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Yeah, this is for Leanne. Very proud of you. 아버지만큼 나이 들어서야 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큰절은 이제야 알게 된 아버지의 삶에 뒤늦게 올리는 존경의 큰절입니다. So proud of you, 아버지. 그토록 엄격했고 그토록 인색했던 아버지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숨을 죽이며 자금을 모았던 독립운동가. I don't see why you never told me. You should have said something to me, but now I understand.
늙은 아들은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자손들에게 전하기로 말입니다. Captain Hine comes up to me and says, Kim, 김혜준 선생과 하와이 애국단의 이야기는 영호 씨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세탁소 이야기가 전부였으니까요. 이제 이 세탁소는 김혜준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That's 아버지. You see that funny look? Stone face. That's me. Doesn't it look like me? Hearing this, I don't know what to say. It's like all we want to do is like do some research. Yeah. Now I learned this about my family. That's That's like absolutely amazing. incredible. Yeah. I thought we just moved here and got jobs and went to college. And Working the Yeah. working plantation or And- tailor shop, right? yeah, not that they had a secret life as a That's the stuff in the movies. yeah. You know, it's unreal. So yeah, I mean now there's Aiden and then me and Auntie Laurie and Grandpa and Grandpa's dad, and it all comes down through history. 지금 김혜옥 씨 가족의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I learned more about my father this session than I've known all my life. Really thank for their interest and to actually show that my father was actually one of those unheralded patriots of Korea.